뭐 자연에 살고 싶다는 얘기나 뭐 시골에 뭐 좀 텃밭하면서 살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하고 안 살고 싶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그러면 왜 혼자 살고 싶어진 걸까요? 그건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자동으로 뭐가 온대요. 뭐죠? 오늘은 어른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셨었죠? 결혼하셨었나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또 뭐 결혼하고도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여성분들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뭐 미국 오빠하고 결혼한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오빠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30년, 40년 되니까 사이가 좋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뭐 보편적으로 부부가 20년, 30년, 40년을 살면 사이가 좋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가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나는 자연인이다는 같이 사는 영상입니까? 혼자 사는 영상입니까? 혼자 사는 영상이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냐? 그리고 뭐 자연에 살고 싶다는 얘기나 뭐 시골에 뭐 좀 텃밭하면서 살까? 이런 얘기를 하냐 안 하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연에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마 선생님하고 안 살고 싶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 경우가 꽤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왜 혼자 살고 싶어진 걸까요? 그건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자동으로 뭐가 온대요. 뭐죠? 병이 온다. 맞아요. 근데 다른 이름 소통이 안 되면 기가 막힌다. 소통이 안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죠. 그 맞는데 이게 약간 스무고개 같네요. 지금 어떻게? 자, 소통이 안 되면 다른 통인데 화통이 온다. 그걸 다 맞는데 그거를 동의보감에서는 그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고통이 온다.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뭐 합니까?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게 전 나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한 몇 달, 아버지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행이었거든요. 아버지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사실 남은 가족에게도 그게 오래되면 서로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를 또 이 돌보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의식도 없고 아프고 계속 병원 다니고. 여러분은 좀 어르신들이니까 생각이 어떠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아프더라도 나는 100살, 120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지금 한 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나는 그래도 150살까지 살고 싶어. 자, 근데 우리가 아프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고 때로는 내 가족인데 그들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의 환경적 버거움이 있어서 나를 되게 기꺼운 마음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뭘 받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품이 착하신 분은 또 아우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벌써 몇 년째야 이게. 그래서 저는 고통의 문제가 이제 동의보감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느니 혼자 사는 걸 택하는 경우가 우린 있죠. 아니면 현실적으로 혼자 살기 어려우면 혼자 살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만족을 하는 거예요? 비리만족. 이렇게 소리가 세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도 꽤나 많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으로 들어갈 용기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또 저렇게 혼자 살면서 그래도 얼굴은 좋아 보이네. 또 행복하다고 말 많이 하고 공기 좋다고 하고. 야, 근데 뭐 인생 뭐 그거 사는 거 별것도 아니야 그거. 주변에 내 친구들 주변인들 먼저 떠나는 거 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이 좀 기분 좋게 살아야지. 근데 이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사이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사이가 좀 좋아요. 돈은 어느 정도 안전망이 꾸려지는 정도. 나 막 이렇게 이자 막 갚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막 빚 갚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최소한의 것이 되고 나서는 인간 사이가 참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여성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남편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 같냐, 애가 되는 거 같냐.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어른이 된다라는 분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3분 봤습니다. 3분. 내 남편은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다. 이때까지 400만 명 만나봤는데 3명 봤네요. 대부분은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인자해지는 것 같아요? 잘 삐지는 것 같아요? 또 잘 삐진다. 그럼 삐지면은 여보 나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우리 저녁에 뭐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풀고 자는 게 좋지 않을까? 부부가 이렇게 풀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까? 동굴에 들어가죠. 동굴에 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최장 기간 얼마까지 말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3개월이라고 하는 분도 봤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말을 안 해버려요. 근데 제 친구들 남편은 7개월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7개월을 말을 안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생물학에선 동면이라고 하죠. 그 짐승이 추운 겨울을 날라고 동굴에 들어가서 모든 전원을 차단한 채 동면한 거죠. 죽은 줄 알았지만 죽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그 동면한 짐승도 힘들고 밖에 있는 사람도 짜증나고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청소년, 자녀 정말 못할 짓이죠. 그게 뭡니까? 사람 우리가 사는 게 100년도 못 사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가 여성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또 남성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나이가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지는 않죠. 그러면 어른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른이라는 단어는 혼, 서양 말로 하면 마음, 영혼. 이게 큰 사람. 이게 어른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 영혼이 되게 사이즈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의 반대로 말하면 어린이죠. 어린이는 무슨 뜻이냐? 지난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사람이요? 어리석다. 미흡하다. 실수할 여지가 많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말을 안 듣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근데 이 어린이가 언제 어른이 되는가 봤거든요. 언제 어른이 되냐면 어른을 만나서 어른을 볼 때예요. 그럼 어른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저 어른이 그거를 용납해줘요. 용서해줘요. 받아줘요. 너 그런 짓 했지만 그 짓은 안 좋은 짓이지만 그래도 난 널 받아들여. 근데 거꾸로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 했던 말이 뭐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그리고 뭐 파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호적 파라, 호적 파라. 나가!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여. 죽어도 누구 집 귀신이에요. 넌 그 집 귀신이여. 이게 뭘 말해요? 넌 단절이야. 너 그 행동했지. 너 그 짓 했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할 때 보통 죽음을 갖고 오거든요. 그 죽음이 바로 뭐예요? 내 눈에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요?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런 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우리도 되게 비슷하게 말할 확률이 70% 전후가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내 성격 알지? 난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사람이야. 난 대쪽 같은 사람이야. 나는 자존심 빼면 뭐라고 해요? 시체야.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이미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인간은 좋은 인간, 나쁜 인간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요, 들킨 놈하고 안 들킨 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늘 아래 나는 정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상식이고 나는 기준이야. 난 평생을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다만 들킨 사람, 안 들킨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뭔가 실수를 하고 마음 아파하거나 아니면 아이 뭐 나만 이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대쪽 같잖아요. 내가 항상 나를 기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안에서 불의한 것을 발견했을 때예요. 내가 항상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구분했는데 내 안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적질했던 그것보다 더 은밀한 나의 무언가 잘못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어설픈 양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 나 같은 인간이 제일 안 좋은 인간이구나. 그러니 난 나에게 너무 실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놔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놓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관리를 안 해요. 케어를 안 해요. 정신세계든 삶의 스케줄이든 음식이든 더 이상 나는 내가 이렇게 통제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 되게 중요한 게 어른이 되려면요. 어른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용납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사람은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용서받아볼 기회가 젊은 사람에게
비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다. 그때 인간은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중에 누군가의 무엇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 그때 비로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행위와 그 사람을 마치 쌀하고 콩이 같이 들어있지만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른스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른스럽다는 건 지식이 많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이 훨씬 많이 아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기계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능력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동화돼 있고. 자, 그러는 세상이 올 건데 그때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저는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른이 되려면 이것은 지식보다는 지혜에 가깝고 그리고 배움보다는 내가 뭔가 그 사랑을 체험해보고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한테 용서도 받아보고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 모르는 척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공간에 여전히 받아들여주고 그러는 걸 경험할 때 인간은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식보다는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이 훨씬 더 그분을 어른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깨달을 때 보통 사람들이 고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소리도 내죠. 이 소리가 언제 나온다고요? 깨달음에 이르거나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소리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되게 깨닫거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선 여기다 뭐를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맨을 붙이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집사님 바로 맞추시네. 그럼 아멘의 뜻이 뭐냐? 이건 종교를 떠나서 소개해 볼게요. 아멘의 뜻이 뭐 같아요? 저는 예전에 아멘이 이스라엘 화이팅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이스라엘에서 뭐 화이팅! 뭐 이런 건가? 근데 아멘의 뜻은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그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나도 그 말에 동의해요. 무슨 뜻이라고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말은 적극적인데 나에게 그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적극적인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 단어만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되게 능동적으로 깨달음을 자기 걸로 갖고 오는 말이에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 말처럼 되고 싶어요. 아주 능동적인 깨달음의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깨달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더 하나 흥미로운 거 소개할게요. 여러분, 웃을 때 무슨 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수명 연장의 효과로 치면 여러분이 아까 한번 확 웃으셨잖아요. 9초 정도라고 해요. 몇 초요? 9초.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 여러분이 제가 세봤는데 7번 정도를 크게 웃었거든요. 자, 또 웃어. 9초. 9초. 저기 오래 살라고 계속 웃으세요, 지금. 자, 9초. 근데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다이돌핀. 이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약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지구상에 어떤 좋은 식재료를 먹어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남자 특정 직업군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 직업이 뭘까요? 지휘자. 네, 맞아요. 하나 또 있는데. 지휘자 1명, 또 한 직업군은 성직자랍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남자 성직자들과 지휘자들의 직군에서 몸에서 다이돌핀이 아주 많이 나왔대요. 일반 남자 직업보다. 개인차가 있지만 직업 차이로 봤을 때.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나 봤더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몸에서 만들어내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당연히 건강, 적정한 자산, 뭐 친구, 뭐 남편들은 뭐 아내, 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내들은 그냥 자산, 친구, 자산, 친구. 남편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감동과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의 몸에 실존적인 일을 하는데요. 인간의 몸도 건강하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어른 되게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 깨닫는 순간 이해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그때 그래서 상처를 받았구나. 아, 인생은 이런 게 있구나. 이 깨달음에 이르러야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과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한 깨달음이나 감동을 받는 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1번, 육체적으로 건강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2번, 그래야 어른이 되어가는데 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감동과 깨달음,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지점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전 얘기하고 싶냐면 자기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요? 자기의 사랑. 내 안에 어떤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지. 그 자기 사랑이 있어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